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내 허락도 없이,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부 훔쳐간 게 그냥 사업 확장이라고? 어머니, 훔쳤다는 표현은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민규의 말에 순자의 손이 떨렸다.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사람들을 자원으로 보라고? 사업은 그런 거예요.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거죠.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눈물 너머로 그녀의 눈빛이 변했고 깊은 호흡을 한 번 내쉰 그녀는 젖은 손으로 앞치마를 꽉 쥐었다. 그녀는 이내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무엇가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마음 속 다짐을 하였다. 아들의 배신에 무너진 어머니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최후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들려줄게. 나의 이야기로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목포 바닷가 시장의 조용한 골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순잔의 찜탕이라는 간판이 달린 이 작은 식당은 아직 해가 뜨기도 전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생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 보이네요. 오늘은 특별히 좋은 갈치가 들어왔군요. 순자는 어시장에서 막 도착한 갈치를 살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0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비늘 하나 놓치지 않는 안목은 30년의 세월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는 진짜 눈이 5개라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걸 빼둔 건데 어떻게 알고 바로 고르셨어요? 생선 장수 영희가 웃으며 갈치를 포장했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30년 동안 매일 장에 나오는데 눈에 안 익을 리가 있나요? 순자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손님들에게 정성껏 요리를 대접하는 일상 그녀의 삶은 순잔의 찜탕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목이 메어왔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 철수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좀 가슴이 아픈데. 철수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었죠. 병원에 가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철수는 순자의 품에서 영영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순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듯했죠. 하지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순잔의 찜탕이었습니다. 엄마, 식당은 어떡할 거예요? 남편의 장례식 후 아들 민규가 물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요식업 경영을 공부하고 있던 민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계속해야지. 내 아버지와 함께 시작한 가게인데 어떻게 포기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몰두하며 순자는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손님들의 맛있다는 감탄이 그녀의 치유제가 되었습니다. 순자 씨, 이 갈치찜 때문에 내가 목포를 못 떠나요. 서울로 발령 나도 주말마다 여기 와서 먹을 거예요. 아이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부담스러워요. 순자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녀를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내려갈게요. 서연이랑 같이. 민규의 전화에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서울에서 잘 살고 있잖아. 왜 갑자기? 엄마 혼자 가게 운영하시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도 마케팅 전공했으니까 도움될 거예요.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효자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서울 생활을 접고 내려온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손자도 데려오는 거지? 당연하죠. 우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죽는다고 난리예요. 전화를 끄는 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민규 가족이 목포로 내려왔고 순자네 찜탕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내 살배기 우진이 그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갈치 모양의 알록달록한 낙서였죠. 우리 우진이 정말 잘 그렸네. 이게 할머니 가게 갈치구나. 네, 할머니 갈치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진의 작은 심장 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민규와 서연은 점차 식당 운영에 적응해 갔습니다. 민규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서연은 손님 응대와 장부 정리를 도맡았습니다. 어머니, 이 장은 언제 담그셨어요?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서연이 순자가 끓이는 찌개를 맛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2년 전에 담근 거야. 장은 최소한 1년은 숙성되어야 제 맛이 나거든. 순자는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요리 비법을 전수하는 것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최상급 생선만 고르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다 비슷해 보이는데. 민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눈빛을 봐야 해. 신선한 생선은 눈이 또렷하고 맑아. 그리고 아가미색을 확인하는 거지. 선홍색이어야 해. 비늘이 단단히 붙어 있는지도 중요하고. 순자는 자신만의 비법을 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지식과 30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노하우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죠. 민규의 감탄에 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점심시간,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요리를 만들고 민규와 서연은 홀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역시 최고예요. 이 비법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단골 손님 김 과장이 빈 그릇을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비법이라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정성. 순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비밀 양념 배합법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이 비법은 순자네 찜탕의 특별한 맛을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비밀 양념은 언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느 날 민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양념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담긴 보물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준비됐을 때 알려줄게. 순자의 말에 민규는 살짝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밝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더 열심히 배울게요. 저녁이 되자 가게는 다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능숙하게 칼을 다루며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재료들은 마법처럼 맛있는 요리로 변신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남은 건 제가 할게요. 민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힘들지 않아. 하지만 사실 순자의 허리는 이미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60세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자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후 순자는 작은 단칸방으로 된 가게 뒷방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민규 가족에게 내어주고 그녀는 가게 옆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가게는 잘 돌아갔어요. 민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애가 내 비법을 이어받게 될 날이 올까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를 바라보니 문득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작은 가게가 이제는 목포에서 제법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엄마,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민규가 들어왔습니다.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그냥 좀 앉아있고 싶어서요. 엄마, 우리 식당 좀 키워볼까요? 순자는 살짝 놀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키워. 지금도 충분히 크지 않아? 아니요. 더 큰 곳으로 옮기고 메뉴도 다양하게 해보자고요. 서연이가 SNS 마케팅도 해보고 싶대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화라. 그녀에게 순자네 찜탕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30년 인생의 결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꾼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우리 가게의 본질은 지켜야 해. 내 요리는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거든. 민규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의 손맛은 절대 변하면 안 되죠.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어쩌면 그녀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느껴졌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가게가 변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 그것은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레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비친 달빛이 순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깊게 패인 주름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고 강인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새벽 시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가장 정성 어린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순자의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빚어낸 그녀만의 손맛처럼 인생도 시간이 만들어낸 깊은 맛이 있는 법이니까요. 민규 가족이 목포로 내려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규와 서연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매출이 최소 2배는 늘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흩어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너희 벌써 왔구나. 순자가 말하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얼른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몰래 과자를 먹다 들킨 것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죠.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냥 좀 일찍 와서 가게 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종이들을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순자는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가게 일에 열정을 보이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있었고 민규와 서연은 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로 서연이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순자는 손을 물기를 털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새는 프랜차이즈가 대세예요. 민규의 말에 순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브랜드, 뭐, 프랜차이즈요. 같은 이름, 같은 메뉴로 여러 지점을 내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순자네 찜탕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작은 가게도 감당하기 바쁜데 어떻게 확장을 해? 그래서 저희가 도울 거예요. 어머니, 서연이가 마케팅 전공자고 제가 요식업 경영을 배웠잖아요. 저희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민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요즘 SNS 마케팅만 제대로 해도 손님이 2배로 늘어나요. 어머니, 저희가 며칠 동안 분석해봤는데 순자네 찜탕은 정말 잠재력이 큰 브랜드예요. 브랜드라는 말이 순자의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에게 순자네 찜탕은 브랜드가 아니라 산 그 자체였으니까요. 내 요리는 정성이 필요해. 대량으로 만들면 맛이 변할 텐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연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의 비법을 정확하게 매뉴얼화할 거예요. 레시피를 완벽하게 문서화해서 누구든 어머니처럼 요리할 수 있게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감각, 정성을 어떻게 종이 몇 장에 담을 수 있다는 걸까요? 그건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숫자만 따라 그리면 명화가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건 쉽지 않을 거야. 어머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울에도 순자네 찜탕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의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민규의 말에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요리를 맛본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단 좀 더 생각해 보자구나. 순자의 대답에 민규와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게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매일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민규는 주방에서 순자의 모든 동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기록하려는 듯한 태도였죠. 손님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연의 SNS 활동 덕분인지 젊은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셀카봉을 들고 음식 사진을 찍는 사람들, 인생 맛집을 외치며 들어오는 20대들. 순자는 이런 변화가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이 비법 소스는 정확히 어떤 비율로 넣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민규가 순자의 비밀 양념 만드는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내 감으로 하는 거야. 특별한 비율은 없어. 순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정확한 비율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 비법은 그녀만의 보물이었으니까요. 아직은 알려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들 내외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확장, 프랜차이즈, 매뉴얼, 모두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직감을 믿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그녀는 주방불을 켜고 비밀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그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방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양념 항아리를 가렸습니다. 문틈으로 민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순자를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네요. 응. 일찍 일어나서.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니? 그냥 주방 정리를 좀 하려고요. 민규의 눈빛이 잠시 양념 항아리에 머물렀다가 급히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비밀 양념을 엿보려 했던 걸까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순자는 주방으로 돌아오다가 서연이 자신의 레시피 노트를 휴대폰으로 찍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노트는 30년 동안 순자가 손수 적어온 비법이 담긴 보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뭐 하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어머니. 저 그냥 이 레시피가 너무 멋져서 기록용으로 찍어두려고요.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순자는 뭔가 다른 의도를 읽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일찍 가게를 나왔습니다. 민규와 서연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그녀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민균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거실에서 민규와 서연이 노트북을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어머니 비법은 완벽하게 파악했고. 바람에 실려오는 민규의 목소리가 순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비밀 양념을 만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밤에 집에서 혼자 만들어 작은 항아리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불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손자 우진이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같이 놀아줘요.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우진의 해맑은 미소에 순자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약속했었죠? 함께 바닷가에 가기로. 그럼 할머니가 약속 지킬게. 잠시만 기다려. 이 요리만 마무리하고. 순자가 말했지만 그때 민규가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오늘은 안 돼. 할머니 바쁘시잖아. 우리 집에 가서 놀자. 하지만 아빠, 할머니랑 바다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우진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민규야, 내가 시간 낼 수 있어. 순자가 말했지만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오늘 특별 메뉴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우진이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민규는 우진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다니 이것도 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일까요? 저녁 시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민규와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서 순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가게를 자신의 것인 양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 메뉴는 저희가 개발한 신메뉴예요. 어떠세요? 서연이 손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발한이라는 표현이 순자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 메뉴는 순자가 며칠 전 서연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혼자 주방에 남아 내일 사용할 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가세요? 민규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응. 장 상태를 좀 확인하려고 너희는 먼저 들어가. 어머니. 민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게를 맡아볼게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낯선 것을 발견했습니다. 욕심. 그것은 분명 욕심이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가슴 속은 요동쳤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가게를 이렇게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순자는 그의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살짝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밀 레시피 노트에서 찢어낸 페이지처럼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순자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별빛 같은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것, 내 손맛, 내 비법.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장 항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난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우리 아들이 우리 가게를.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순자의 흐느낌만이 텅 빈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평생 일에 대한 아들의 욕심이 커져가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순자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순자는 주방에서 오늘 사용할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보니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이 과장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 과장님, 일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순자 씨, 혹시 서울에도 가게 내셨어요? 이 과장의 목소리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 없는데요. 왜 그러시죠? 어제 강남에 갔다가 미라클 시푸드라는 식당을 봤거든요. 거기서 순자 씨 갈치찜이랑 똑같은 메뉴를 팔더라고요. 심지어 비밀 양념 갈치찜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순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요? 게다가 메뉴판에 목포 출신 셰프의 비법이라고 써 있길래 혹시 아셨나 해서요. 아, 그리고 총괄 셰프가 민규 씨더라고요.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네,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순자는 간신히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규와 서연은
이틀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잠시 일이 있어서 라는 문자만 남긴 채 말이죠. 순자는 그때 이미 뭔가 이상함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라고는 떨리는 손으로 순자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민규가 사주었던 이 기계를 잘 다루지는 못했지만 검색하는 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클 시푸드 강남이라고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에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의 대형 레스토랑 사진과 함께 30년 전통의 목포 비법 요리를 서울에서 만나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민규의 사진이 웃으며 걸려 있었습니다. 총괄 셰프 김민규라는 글자와 함께. 이럴 수가. 순자의 목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진을 넘기자 비밀 양념 갈치찜이라는 메뉴가 보였습니다. 순자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그 비법 요리가 이제는 아들의 이름으로 강남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민규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서 있던 이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기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웃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이제 전화했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밀려가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 레시피를 훔쳐서 서울에 가게를 차리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비즈니스예요. 어머니 비법이 영원히 목포에만 묻혀 있을 순 없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민규의 말에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평생 노력이 단지 비즈니스라고요? 그것도 자기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비즈니스? 내 30년 인생이 너한테는 그저 비즈니스야?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 요리를 더 알리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 이름도 넣었고 목포 전통 요리라고 강조도 했어요.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가 허락해 주실 것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요. 민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에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 명단도 가져갔더구나. 어제 김 사장님이 강남점에 갔다 왔다고 전화 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사업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거죠.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사람들을 자원으로 보라고? 30년 동안 우리 가게를 지켜준 손님들을 내가 장사 수단으로 이용해도 된다고 누가 그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의 전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통화하고 싶대요.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사업은 냉정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께 피해를 주려던 게 아니에요. 목포 가게는 그대로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그냥 서울에서 사업을 확장한 것뿐이에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의 며느리인가 싶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내 레시피, 내 비법, 내 손님 명단 전부 훔쳐간 게 그냥 사업 확장이라고? 어머니, 훔쳤다는 표현은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지식을 활용한 거죠. 순자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가족, 가족이 이럴 수 있나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둘 다 내 눈에 띄지 마라.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에서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순자는 오열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기계처럼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가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작은 가게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가게 앞에 도착하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 오픈 시간보다 1시간 전인데도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 신문 봤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박 여사가 손에 신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강남에 미라클 시푸드라고 차렸다면서요? 민규 씨가 총괄 셰프라고?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역시 대단하시네요. 아들이 서울에서 성공하시고 순자 씨 비법이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겠네요. 박 여사의 말에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졌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녀는 간신히 대답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이제 서울에도 가게가 생겼으니 여기는 누가 맡을 거예요? 아들 내외가 서울에서 잘 되면 순자 씨도 서울로 올라가실 거예요. 갈치찜 비법을 아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저는 여기서 계속 가게를 지킬 거고요. 억지로 대답하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은 그녀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아들의 성공이 반가운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순자네 찜탕의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울 강남의 미라클 시푸드에 가보았다고 자랑했고 또 어떤 이들은 거기가 더 고급스럽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의 마음에는 상처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민규와 서연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우진이도 보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순자는 밤마다 우진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문득 바닷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면의 고통이 너무 커서 외부의 추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바다를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직하게 요리하고 정성을 다해 손님을 대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현실. 아,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그녀의 한숨을 덮었습니다. 순자는 모래사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60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도, 가게도,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도. 아줌마, 여기서 뭐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친구인 정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미경은 대학 교수로 은퇴한 후 요즘은 푸드 컨설턴트이자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곧바로 상황을 직감했는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다 들었어. 민규 녀석이 내 비법을 가지고 서울에 가게 차렸다면서.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내 전부를 바쳐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경은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넌 잘못한 거 없어. 항상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었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게도 안 되고 손님들도 떠나고.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눈을 빛냈습니다. 이봐. 난 생각이 있어. 내 손맛은 내 아들도 흉내낼 수 없어. 그 놈은 레시피만 훔쳤을 뿐이지 30년 경험은 훔칠 수 없잖아. 순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완전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자. 내가 가진 진짜 비법으로 그 아들 녀석이 모르는 진짜 순자만의 특별한 요리를. 미경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임이 조금씩 순자의 마음에도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순자의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순자의 마음 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미경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메뉴. 나만의 진짜 비법. 순자는 어깨를 펴고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눈물로 흐려져 있던 눈동자에 이제 작은 불꽃이 깃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민규에게 빼앗긴 갈치찜, 비법 말고도 그녀에게는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의 경험,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 시어머니의 특별 레시피, 그리고 남편 철수와 함께 찾아낸 진귀한 식재료들. 그래, 이걸로 시작해보자. 순자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전 10시 미경이 약속대로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푸드 컨설턴트로서의 눈썰미와 인플루언서로서의 감각을 가진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후 지금은 SNS에서 실버 푸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4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뭔가 하고 있었네? 미경은 순자의 분주한 모습을 보며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순자는 수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조금 만들어봤어. 미경은 순자가 준비한 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어릴 적 할머니가 특별한 날에만 해주시던 해물찜이야. 요즘 방식으로 조금 변형해봤어. 미경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미경을 보며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맛이 이상한 걸까요? 하지만 미경의 다음 반응은 그녀의 우려를 씻어냈습니다. 순자야,
이건 대박이야. 갈치찜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맛이 느껴져. 깊이가 다르다고. 미경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져. 넌 잘못한 거 없어. 항상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었잖아. 내 아들이 레시피를 훔쳐갔다고 해도 30년의 경험과 감각은 훔쳐갈 수 없어.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정말로 맛있어? 맛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충격적이야.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셰프인지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그날부터 순자와 미경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기억 속에 묻혀있던 레시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전통 조리법, 시어머니의 특별한 양념 배합법, 남편 철수와 함께 발견했던 특별한 식재료들. 순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 머물렀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등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점점 더 강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이건 어때? 미경에게 새로운 요리를 내밀 때마다 순자의 목소리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미경은 솔직한 피드백을 주었고 순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레시피를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전통 방식, 시어머니의 비법, 그리고 자신만의 30년 노하우를 모두 담아낸 완전히 새로운 해물찜이었습니다. 미경이 첫 입을 떠먹었을 때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을 감고 오랫동안 맛을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게 바로 진짜 너의 요리야. 이건 너의 인생이 담긴 한 그릇이야. 순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이번 요리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갈치찜보다 더 깊고, 더 복합적이고, 더 감동적인 맛이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 여정이 한 그릇에 담긴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비밀 해물찜, 이렇게 이름 붙이자. 미경의 말에 순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마케팅 전략을 짜보자. 미경은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의 비밀 레시피, 하루 한정 팝업 다이닝. 어때?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 코스로 준비하는 거야. 순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팝업 다이닝. 그건 또 뭐지? 하지만 미경의 설명을 들으며 그녀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정된 시간, 한정된 인원, 특별한 경험. 사람들은 희소성 있는 것에 그 가치를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SNS로 홍보할게. 내 팔로워들에게 소개하면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찰 거야.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올까? 이제 여긴 그냥 작은 시골 식당인데. 미경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것을 찾아. 내 요리에는 진짜 이야기가 있어. 그건 어떤 화려한 인테리어나 마케팅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첫 번째 팝업 다이닝 이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미경은 SNS에 순자의 이야기와 새로운 메뉴 사진을 올렸고 예상대로 예약은 순식간에 마감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초조했습니다. 손이 떨려 칼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정말 맛있다고 할까? 불안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긴장하지 마. 넌 이미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왔잖아. 미경의 말에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배합하고 불 앞에 서서 요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서서히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요리는 그녀의 언어였고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녁 6시 첫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가게는 미경의 도움으로 작지만 아늑하게 꾸며졌습니다. 테이블마다 작은 꽃병이 놓였고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테이블로 나가 손님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 시어머니의 가르침, 30년 동안의 경험,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씨, 이건 정말 대단해요. 입에 넣는 순간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갈치찜이지. 강남에서 먹은 것보다 100배 맛있어요. 손님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구석에서 그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순자의 진심 어린 설명, 손님들의 놀란 표정, 맛에 감동에 눈물 짓는 노부부의 모습까지.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순자와 미경은 함께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오늘 내 눈빛이 달라 보였어. 살아있는 것 같았어. 미경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느낌,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기쁨,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는 행복감을. 고마워. 미경아, 내가 아니었으면. 에이, 다 내 실력이야. 난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지. 미경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야자, 너의 진짜 요리 인생의 시작. 그들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미경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내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폭발했어. 미경의 흥분된 목소리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유튜브? 어제 내가 찍은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넘었어. 사람들이 댓글에서 난리야. 다들 내 이야기에 감동하고 음식을 맛보고 싶어 한다고.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금요일 순자의 비밀 레시피 팝업 다이닝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약은 몇 달 전부터 마감되었고 대기 명단은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100만을 돌파했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미경은 이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주방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다시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단단히 메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요리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떤 배신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팝업 다이닝 이벤트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목포 바닷가를 휩쓸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지금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미경아? 이렇게 큰 공간을 순자는 넓은 창문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2층 건물을 둘러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예약만 3개월 넘게 밀려 있잖아. 더 이상 작은 가게로는 안 돼. 미경의 말대로였습니다. 순자의 팝업 다이닝 이벤트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작은 가게는 이제 그 인기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이름은 장인의 부엌으로 하자. 내가 바로 진정한 장인이니까. 미경의 말에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인의 부엌.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장인의 부엌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의 컨셉은 오픈 키친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순자의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설계된 공간이었죠. 순자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리하는 것이 부끄럽고 떨렸지만 이내 적응했습니다. 요리의 비밀은 마음에 있어요. 순자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양념을 섞고 불을 조절하고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완벽한 리듬감이었습니다. 장인의 부엌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예약은 항상 꽉 차 있었고 미슐랭 가이드 평론가가 방문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해외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순자 씨,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어느 유명 요리 평론가가 감탄했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과 경험이 담긴 요리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반면 강남의 미라클 시푸드는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점점 맛이 떨어진다는 평이 늘어갔고 손님들의 발길도 줄어들었습니다. 비싼 임대료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비법은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나 봐. 민규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응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얘기는 그만해요. 우리 문제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더 공격적으로 광고해야 해요. 하지만 광고를 늘리고 이벤트를 진행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장인의 부엌이라는 새로운 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봄이 시작되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장인의 부엌에서 마지막 손님들이 떠난 후 순자는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미경이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나와봐.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에 그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민규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그리고 공허한 눈빛,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휩쓸었습니다. 분노, 원망,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 미라클이 문을 닫았어요. 빛만 남았어요. 민규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해요. 미경이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순자 대신 상황을 정리해 주려는 것이었죠. 세 사람은 텅 빈 식당에 앉았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잘못을 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있니?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떠났어요. 가게가 어려워지자 변호사를 만나더니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민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우진이는? 장인어른 댁에 있어요. 서연이가 제가 지금 아이를 돌볼 형편이 안 된다고.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미경과 민규는 그녀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순자는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특제 해물탕이었습니다. 그릇을 민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먹어 몸부터 녹여야지. 민규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떠먹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민규는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그는 오열했습니다.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배신감과 분노가 남아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모성애가 솟아올랐습니다. 다 먹고 얘기하자. 순자의 말에 민규는 국물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의 30년 경험과 정성이 담긴 손맛은 흉내 낼 수 없어요. 민규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사람들이 몰려왔고 매출도 좋았어요. 하지만 점점 맛이 변했어요. 똑같은 레시피인데도 손님들이 예전만 못하다고 했어요. 저희는 더 화려한 인테리어, 더 많은 광고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민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맛을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맛은 어머니만의 것이었어요. 순자는 말없이 민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이해와 연민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끝까지 문제가 마케팅에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훔친 건 껍데기뿐이었다는 걸. 영혼은 어머니만의 것이었어요. 민규의 고백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순자의 질문에 민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가게도, 아내도, 우진이도 이제 갈 곳도 없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먼저 가볼게. 너희 모자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네. 미경이 나간 후 순자와 민규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민규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자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아들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야. 순자의 말에 민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기초부터 배우는 거야. 내 곁에서. 순자의 말에 민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인데 어디 가겠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선 샤워부터 하고 오늘은 여기서 자거라.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자.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민규는 이미 와서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구나. 네. 어머니 이제부터 매일 제일 먼저 와서 준비할게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민규가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은 기본부터 가르쳐 줄게. 할 쥐는 법부터 시작하자. 민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칼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30년의 세월이 만든 완벽한 예술이었습니다. 요리의 시작은 재료를 존중하는 마음이야. 이건 단순한 생선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해. 순자의 말에 민규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욕심과 조급함은 사라지고 이제 배움에 대한 진지함과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요리를 배울 준비가 된 것 같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정한 의미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에는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진정한 맛의 승리. 그것은 결국 정직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민규가 장인의 부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재료 손질 같은 기본적인 일을 맡았지만 점차 순자의 비법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욕심이 아닌 겸손함으로, 서두름이 아닌 인내로 하나씩 배워나갔죠. 오늘은 특별한 걸 만들어 볼까? 어느 월요일 아침, 가게 휴일에 순자가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민규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엇인가요? 우리만의 특별한 코스 요리를 개발해 보자. 모자 스페셜이라고 이름 붙여서. 민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준비가 되었다는 어머니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주방에서 새로운 요리를 실험했습니다. 순자의 전통적인 기법과 민규의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만나 독특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둘의 웃음소리가 주방에 가득했습니다. 이거 어때요? 어머니? 전통 양념에 레몬즙을 조금 더 했어요. 오, 이거 괜찮은데? 신맛이 감칠맛을 더해주네. 그렇게 며칠 동안의 실험 끝에 모자 스페셜 코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8가지 코스 요리였습니다. 첫 선을 보인 날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익숙한데 새롭고 전통적인데 신선해요. 한 음식 평론가의 극찬에 순자와 민규는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어머니.
민규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해냈어. 그 순간 순자의 가슴에 따뜻한 행복감이 번졌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루어낸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민규의 전 처 서연이 우진이를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교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선 우진은 할머니를 보자 눈을 크게 뜨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웠던 손자의 체온이 그녀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우리 우진이도 많이 컸네.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서연은 우진이와 주말마다 식당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민규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장인의 부엌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레스토랑으로 성장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되었고 해외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한 방송국에서 순자와 민규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제안해온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 이야기가 다큐멘터리가 된대요. 민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맛의 비밀, 인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배신과 상처,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는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순자는 요리 학교도 열었습니다. 장인의 부엌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젊은 셰프들에게 전통 요리의 비법과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기술뿐만 아니라 요리에 담긴 마음가짐, 재료에 대한 존중, 정성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경험이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학생들은 순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민규도 성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이나 인기를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정한 요리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가 개발한 새 메뉴인데 한번 맛보세요. 민규가 조심스럽게 요리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한 입 맛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맛이 느껴지는구나. 이건 완전히 너만의 요리야. 민규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인정은 그 어떤 평론가의 칭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장인의 부엌은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지역 농어민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았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매달 한 번씩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사 봉사도 진행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요리사 될래요. 어느 주말 우진이가 순자의 앞치마를 두르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우진이가 세 번째 세대 요리사가 되는 거구나. 세대를 이어가는 요리의 정신. 그 생각에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 별이 빛나는 여름밤, 순자는 식당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아래로는 불빛 환한 목포 시내가 펼쳐져 있었고, 멀리 바다가 검은 비단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됐어요. 당신 없이도 내가 잘 해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밤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별빛에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 민규가 날 배신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야. 그녀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 별들 사이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도 요리와 같은 것 같아.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모든 맛이 어우러져야 깊은 맛이 되는 거지. 내 인생도 그랬어. 기쁨, 슬픔, 배신도, 화해도 모두 경험했으니까. 바람이 불어 순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감각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진정한 맛의 비밀은 포기하지 않는 거,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 순자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중요한 재료였어. 민규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 옥상 문이 살짝 열리고 민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찾아다녔어요. 순자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좀 이따 내려갈게. 잠시 하늘이 너무 예뻐서. 민규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자의 침묵 속에 깊은 이해와 사랑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새로 개발한 디저트 코스를 선보일 거예요. 우리 지역 감을 활용한 건데 전통 단맛과 현대적 기법을 접목해봤어요. 그래? 기대되는구나.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살짝 감쌌습니다. 그녀는 민규의 성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는 요리사가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과 맛을 가진 진정한 셰프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민규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그게 더 중요한 배움이지. 둘은 함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마지막 마무리 준비가 한창이었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부엌은 이제 작은 가족 식당에서 20명의 직원을 고용한 큰 레스토랑으로 성장했습니다. 순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고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요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요리의 목적이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행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민규가 옆에서 양념을 섞고 있었고 주방 한쪽에서는 우진이가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금의 풍요로운 맛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맛의 비밀, 그것은 곧 인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떤 어둠이 다가오더라도
서로를 지키는 한 줄기의 빛은 결국 다시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진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혹시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그 감정을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운동은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